4강 온도 체감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열 정도의 복사 열 손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건축 보면 이제 그 R밸류라는 용어를 많이 안 쓰고 다른 용어로 많이 쓰는데, 외국에는 R밸류라는 이제 단열 지수를 많이 쓰거든요. 실제적으로 R밸류 30 정도 되려면 우레탄 판넬 같은 기준에 했을 때 한 125, 우레탄 판넬 125 정도 이상이 되어야 R밸류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스티로폼으로 R밸류 30 넣으려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00m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따졌을 때 단열 정도 강인 축사는 몇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스티로폼을 쓴댔을 때 150mm 정도 쓰면, 스티로 150mm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4 정도 됩니다. R밸류로. 이건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더 길어지는데, 어쨌든 스티로폼 150mm면 쉽게 말해서 R밸류로 한 24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레탄 판넬로 das을 때 R밸류 30을 하면 한 115에서 125 정도 되면 R밸류 3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단열도를 더 높이시려면, 스티로폼을 쓰려면 최소한 300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의 단열도 땄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단열도가 강할 경우에는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의 갭이 거의 없습니다. 1도 정도, 0.0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내 돈사가 이렇게 R밸류 22 정도 된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스티로폼 판넬 15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3이나 24 정도 돼요. 그러면 내 농장은 실제적으로 본사 외부의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했을 때 마이너스 1.66 정도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겨울에는 온도가 뺏기는 거고요. 여름은 그만큼 열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돈사가 뭐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아무리 그 150T의 그 스티로폴 R밸류 24라 해도 10년 정도 지나면 단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떨어진지는 측정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땄을 때 저는 중하위 중간 정도로 보고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4도 정도의 편차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모든 걸 계산합니다. 물론 새로 지어진 지 4년 이내의 축사 같은 경우에는 단열도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계산하고요.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온도 영역에서의 공기를 통한 열 손실을 복사 열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열 손실은 건물 전적 및 벽의 단열값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냉방 시스템의 복사 열 손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패드 시스템, 그 다음에 안개, 그 다음에 드랍, 스프링 쿨러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이제 위에 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스프링 쿨러를 쓰거나 아니면 패드 시스템, 두 개 중에 하나를 많이 쓰시는 거죠. 패드 시스템 쓰실 때 이제 보통 마이너스 3도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물을 보통 여름철에 쿨링 패드를 쓰더라도 이게 찬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3도 정도의 효과가 나는데, 이걸 냉각 탑이라든지 얼음을 넣거나 아니면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면 쿨링 패드 자체가 마이너스 6도 정도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외국 수사들 경우에는 뭐 전기값 때문에 거의 쿨링 패드 대신에 우리는 쿨링 패드 대신에 에어컨을 많이 쓰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전기값이 높기 때문에 쿨링 패드를 쓰는 게 대세입니다. 그럼 이제 유효 온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실제적으로 나타냈을 때의 그 값에 대한 가장 안전한 온도가 몇 도냐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좌측의 부분하고 바닥에 있는 온도를 땄을 때 만약에 47kJ 정도의 대지다. 47kJ 땄을 때 가장 안전 최하 뭐냐면 체감 온도가 실제적으로 10도, 15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체감 온도가. 그리고 115kg 같은 경우에는 실제 10도 이상이 넘어야 컴포트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열을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115kg 같은 경우에 체감 온도가 21도 이상이 돼야 실제적으로는 히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걸 체감온도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 그 온도 계상의 온도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동차의 설사를 나타내는 증상이 있는 돈사야 됩니다. 자동차인데 온도가 25도다. 근데 이걸 바닥재가 콘크리트 슬라스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5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화씨하고 섭씨하고 나타낸 겁니다. 25도짜리에 대한 데이터만 보시면 됩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콘솔라세에 되면 마이너스 5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유속이 여름이라서 1.5m 정도, 마이너스 7도입니다. 단열도는 중간 정도 본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도 정도 나오고요. 그럼 이때 유효 온도가 얼마 나오면 11.3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사의 측정 그 체감 EET 온도가 몇 도라고 했습니까? 보시면 그 온도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온도가 나오죠. 그래서 체감 온도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사 증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어떠냐면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뭐냐면 입기구 구조가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 바람이 노는 방향하고 대지가 있는 방향하고 거의 일직선이 되는 경우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잘 보시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신 사이에 마른층이고 틀이 길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산발적인 유산이 발생하는 동사일 경우에 한겨울인데 온도는 17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콘솔라 바닥이 보면 마이너스 5도거든요. 유속은 겨울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도는 중간 정도 봤을 때 콘솔라 바닥만이라도 마이너스 5도이기 때문에 10도입니다. 모도는 몇 도세요? 12도 이하가 되면 하한계랬죠. 나는 17도인데 모도는 10.6도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절대 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지 상태를 보고 내가 맞는 온도가 측정한지를 항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온 다습 환경, 온도가 33도다. 바닥은 콘솔라시인데 제가 0도를 잡았습니다. 왜 0도냐면 이 콘솔라 온도가 계속 대지가 누워 있다 보면 이 콘솔라시 대지 체감 온도가 똑같아져요. 대지가 38도 넘으면 이 콘솔라 바닥도 38도가 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0도를 잡고 유속은 1.5로 잡아줄 때 마이너스 7도 나오고요. 단열도는 여기가 이제 중등도 된가 했을 때 이때는 열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체감 온도가 29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도, 21도 정도 돼야 실제적으로 열 스트레스가 없는데 상당히 덥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대지가 느끼는 체감 온도로 따라서 대지의 성장이 달라진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온도 및 체감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노는 컨트롤 박스상의 온도를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가 누워 있느냐, 포개져 있느냐, 퍼져 있느냐 꼭 확인하시고요. 내 농장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온도와 체감 온도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다육기 사양 관리에 대한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